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한 주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주가 밝아오기 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5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고 신규 확진자가 1097명으로 최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코로나 3단계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실제 이 실영업을 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있죠. 그러한 현실적 경제적 부분과, 그리고 또 주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올려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주말 극적인 부양책 타결, 이런 뉴스도 좀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재료 노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부양책 타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월요일 아침 시장이 상승 출발하는 흐름들이 보여진다면 일정 정도 물량을 줄인 이후에 다시 바라보는 전략,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이후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코로나 3단계 우리나라 현실과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밤사이 미국 시장이 끝난 부분으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0.4% 정도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0.07% 정도 약세를 보인 부분이죠. 그러한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가 종가 S&P 편입, 이런 흐름들로 강세를 보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말이라 검사 2만 건을 줄였는데도 확진자가 또 역대 최대 발생을 해서 1097명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뭐 그러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단계, 거리두기 3단계 앞에서 주저하는 정부, 뭐 이런 관련 뉴스도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3단계 전에 확산세가 꺾여야 되죠. 뭐 지역 봉쇄는 고려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박능호 장관의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 감염 고리를 끊기가 어렵다 라는 내용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8년 만에 그죠? 전시회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이야기와 관련된 문준용, 그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기 밤이 친한 사람들, 제가 이제 사전에 인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못해서 혹시나 이 관련 카페 회원님들에게는 죄송을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자세하게 내용을 초이스 이 카페 매니저분이 올려놓은 내용,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이 글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서 상식적인 차원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인용을 해서 올려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내용은 이후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의해서 K현대미술관은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관한다는 내용이 있죠.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 부분도 역시 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립국장 예술의 전당 이런 국립문화시설 휴관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호림 박물관 이 부분도 휴관 안내 이야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시나 공연, 이런 부분들이 휴관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통령 아들 문준영 개인전 소식, 이게 끝나면 3단계를
격상한다라고 하는 뭐 부분, 뭐 이런 음모론까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뭐 그런 관련돼서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전시를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거리두기 3단계와 관련된 부분, 자, 이제 우리가 그 거리두기 3단계의 이 기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3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점은 전국의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3단계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주 평균 확진자가 이미 지금 이 기준 요건보다 더 높게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정세균 총리가 12월 18일, 2, 3일 전에 이야기를 했죠. 정 총리가 3단계 격상 필요한 시점에 과감히 결정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감이라 신속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항상 뒷북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로 나와야 그게 과감한 결정인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정말 그 거리두기 3단계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확진자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질 시간만 끌다 보면, 그죠? 시간만 끌다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불편한 시간들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견지해 본다면 결국은 그죠? 이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째 1000명이 넘는, 그죠? 확진자 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적거리다가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 확보 물량 부분으로 보게 되면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과 연계시켜서 보게 되면 정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뭐 이 조금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과 관련된 이 전시회 이 부분을 보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뭐 하지 말라고 집에만 있어라, 그저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 뭐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 출연 기관이나 좀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이 전시회나 뭐 이 공연 이런 부분들을 다 휴관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따로 경제적 이 사회적 독립 관계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아들이 23일까지 전시회를 한다는 게 정말 상식적인가요? 저는 그게 좀 제가 비상식적이어서인지 몰라도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윤미향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페이스북으로 사회적 거리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뭐 생일 잔치 하면서 뭐 이 할머니 김할머니를 뭐 위로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버젓이 올리는
참 그런 부분들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라는 게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상식에 반한 흐름들이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나라를 관점,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그래서 23일까지 문진영 이 대통령 아들이 전시회를 8년 만에 하니까 그거 끝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온다는 게 그게 음모론이니 뭐 그것이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좀 이상한 거고, 대통령 아들 전시회 한다고 이 코로나 격상의 단계를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건 그건 참 아니잖아요. 그죠? 여하튼 그런 음모론이니 아니니 뭐 그거를 떠나서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상식적이냐 아니냐. 그죠? 예전에 그 강경화 장관의 그 남편이 해외 보트 사러 가고 이런 부분들. 뭐 남편 일인데 그죠? 부인이 뭐 어떡하냐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뭐 그렇지만 정부 일을 하는 공직자의 남편이나 공직자의 부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언행, 이런 부분들의 관점을 본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어차피 우리 주식 시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뭐 1, 2조 매도한다고 해서 시가총액 중에서 675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죠? 올해 뭐 20조 매도했다고 675조 보유한 비중에서 올해 20조 매도했다고 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느냐, 매도세가 나올 거냐, 더 나올 거냐 하는 부분들. 자, 사실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환율과 관련된 부분. 미국이 목요일 날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90달러 부분까지 하회하는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전에 다 이야기를 했죠. 1080원 갈 때, 그죠? 11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월봉에서 7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7개월 연속 하락한 이 1080원대에서는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반등은 1100원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조금 더 하면 요 위치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지금 하락을 타고 오고 있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주말에 코로나19 이 흐름 속에 우리 대내적인 악재 요인 이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그 속에서 그죠? 그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이 미 상원 1천조 원 규모 코로나 부양책 진통 끝 타결이 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냐? 그죠? 그것을 기대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랬죠. 그죠? 지난주부터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 부양책이 통과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단기적 호재의 이 소멸 과정 흐름으로 볼 가능성,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호재 소식이 나오게 되면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단기냐 중기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해도 제가 보는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조정 흐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김기수 주식 요 유튜브에서 치시면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요 동영상 관련 내용들 부분들 이미 이제 우리 시장이 펀더멘탈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 타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외국인들 입장에서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가 미국 시장도 뭐 우리 시장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이런 기대감으로 일정 정도 이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부양책이 타결됐다라고 하는 소식 그런 부분들의 호재 흐름만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연말로 들어가면서 일정 정도 이 포트폴리오 변경과 연관된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확산이 코로나 확산이 이전보다 더 가열차게 확산되고 있는 흐름에 우리나라의 베팅을 더 할 거냐 아니면 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거냐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미국 시장의 쿼드러블 워칭 데이 이 부분 때문에 지수를 하락할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방어를 해줬는데 오히려 이 부양책과 관련된 타결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 단기적인 호재 부분은 대부분 노출이 다 된 상황 이런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한 타임 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